칠장 천장지군이라 소위 천지소위 능장차구자는 이기부자성이니 고로 능장군이라 시로 성인은 후 기신이 신선하고 외 기신이 신존이니 비이 기무사오 있고 고로 능성기산이라. 자, 하늘은 장대하고 땅은 영구하다. 천지소위 천지 하늘과 땅이 능이 장대하고 영구할 수 있는 것은 이기부자성이라. 이기부자성. 여기 이걸 좀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뻐득뻐득 하지 않는다. 바등바등 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자연의 순리대로 턱 맡겨놓고 내 할 일만 이렇게 할 뿐이다. 나는 누가 나를 평가해줘도 좋고 평가 안 해줘도 좋고 평가도 바라지도 않고 나는 내 몸만 살다가 갈 것이다. 우리가 그 상 받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그런 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칭찬도 가만히 생각이 들으면 그 칭찬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야단 맞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게 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요. 다른 그냥 자연처럼 부자성이라 내가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리대로 가만히 이렇게 담담하게 나가는 대로 나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능장군이라 하늘과 땅은 장대하고 영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냥 무심하게 물끄러미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시로 성인들은 항상 기신 자기 몸을 항상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겸손하게 뒤쪽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항상 외신 몸을 중심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서 외곽에서 어떤 일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나 여기에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사사로움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사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좋은 게 있잖아요. 야, 욕심 갖지 마라. 다 버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만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다 보면 자기 가치관이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걱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버려도 이게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는 게 꼭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사로움을 버리면 고로 능성기산이라 내 사사로움이 다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장지군이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우주의 은하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1억 광년을 어제 그 나로호가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나로호 그게 한 1, 2분 사이에 50대륙고 거기 가던데요. 그렇죠. 1분에 100km. 그 2분이니까 이게 와 엄청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에 100억 광년을 가는 그 공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의 은하계라고 그러거든요. 은하계. 이 은하계가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생 하나 둘 세 가지고 1억 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억 쉬기 힘들어요. 세기도 힘들다고 1억 개를 세기. 그런데 그게 이 우주 공간이 이 은하계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장자가 막 자유롭게 막 노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무한한 공간에서 장자는 자유롭게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그림을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도대체 그 속에 나는 어떤 건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자연처럼, 하늘처럼, 하늘은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거잖아요. 자연의 순리에 맡기죠. 사람도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들이 웬만큼 됐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됐죠?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 세월이 너무 빨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빨라. 너무 빠른데 이 우주 만물의 생명체들은 다 생로병사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생로병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 확실한 건 다 죽는다.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나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사람은 늙어서 병들고 늙으면 당연히 봄, 여름, 가을처럼 친구도 떨어지고 아는 사람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 너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당연히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옛날 뭐 어린애처럼 어린애 5살, 4살짜리야 그냥 뭐 아무거나 뭐 다 예쁘니까 사랑이 됐지만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 그 사랑이 심겨지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나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나이가 먹으면은 어차피 이것은 자연의 현상처럼 그런 거고 자기가 생활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또 그 겨울에 나무가 잎이 싹 떨어진 것처럼 가까운 사람부터 싹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걸 감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고 늙으면 늙을수록 이 자연의 이치를 잘 보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서운하고 애롭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양 노자를 배운 거 나이 먹어도 멋지게 담담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은 생로병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말했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나는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거야.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해놓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 놓으면은 삶이 진지해진다. 죽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차피 죽으니까 그걸 미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놓는다면 사는 모습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 하는 그 큰 명제를 했다면 오늘은 내가 현대 미술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현대 미술을 너무 몰라. 지금 우리 서점에 다 가보세요. 어떤 책을 봐도 현대 미술이 뭐다라고 한 책이 없습니다. 알겠죠? 현대 미술론 책을 봐도 그건 안 나와 있고 시기별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유파별로만 나와 있고 우리나라 현대미술 보면 1945년이 현대미술 그 현대미술을 볼 수가 없죠. 시기적으로 현대성이 무엇인가 현대성.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서 50%는 현대미술이 뭔지 모르고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인사동에 개인전을 하지만은 인사동에 사람들이 현대미술이 뭔지 모르고 지금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하죠. 머릿속이 목매하죠. 명쾌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저는 원래 대학 강의를 실기 전공인데 이론 강의부터 먼저 했어요. 이론 강의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강사는 대학에서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현대미술론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 일본 미술사, 인도 미술사, 뭐 이런 일본 미술사, 잡다하게 이렇게 이렇게 세계 미술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 강의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의문이 현대 미술론 강의를 하면서 현대 미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대 미술론 강의를 몇 학기 하면서 현대 미술학이 이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사람들이 너무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미술사를 가만히 크게 덩어리로 본다면 이제 고대 미술 있죠? 고대 미술. 거기서는 서양에서의 이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 세계를 표현하는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세의 서양에서는 기독교 미술로 오고 동양에서는 불교 미술로 이제 오잖아요. 그럴 때는 작가 사인 필요 없어요. 이건 신에 대한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작품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림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것을. 그러니까 그 장대한 이 종교의 미술들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왜 자꾸 신에 따라 봉사만 하나 이런 글이나 그 반성이 일어난 게 르네상스거든요. 인문주의, 인간주의, 인본주의 뭐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나 성모님 그림보다는 내 그림을 걸어놓고 싶어요. 그게 이제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의 그림 양식이거든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 가족들의 그림, 자기 자화상, 초상화 이런 것들을 이제 걸어놓기 시작하면 써서 이제 이렇게 벗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서양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게 카메라의 등장이었어요. 이 카메라 등장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동안에 화가들은 다 기록물이었어요. 다 이런 회의하고 뭐하고 전부 기록하는 것이 저기에서 사실주의가 나오고, 그런데 인상파 그 무렵에 카메라 등장은 그동안에 화가들이 너무나 열심히 했던 그림을 카메라가 한번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는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런 충격적인,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보지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화가들이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없어져버린 경우가 되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막 그랬던 것들이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이 화가들이 시각을 달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달리하게 되고, 기계적인 사고하고 이 미술적인 사고가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동양의 미술과 아프리카 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외강파라고 하기도 하죠. 인상파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직접 보고 이제 그리는. 그러면서 이제 근대 사상에서 근대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동안의 중세는 우리는 오직 신 때문에 태어났고 신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근대 사상에서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인간적인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면, 이게 데카르트는 그래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야. 이게 근대 사상이거든요. 우리는 신의 부속물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 생각들이 있어. 이게 근대의 사상이 이제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기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서양의 현대 미술을 야수파부터 보거든요. 야수파, 마티스는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대를 나왔고, 미켈란젤로도 미리 안 나왔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분도 안 나왔지. 그때 당시에는 미술대학이 없었으니까 안 나왔죠. 그러니까 미술대학 도제 수업을 했죠. 그러니까 도제 수업을 했죠. 그래서 미술대학 나온 게 사실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후기 인상파의 고나 고갱이나 세잔,
그걸 근대 미술로 보잖아요. 근대 미술. 현대 미술은 야스파 마티스부터 보거든요. 마티스부터. 그런데 여기서 그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희한하게 봤던 게 뭐냐면 마티스나 피카소나 고흐나 고갱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기적으로 고흐가 흑인상파 화가들이 죽고 이제 여기 마티스나 이런 사람이 나오고 피카소 나온 게 아니고 동시대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조금 차이야. 좀 차이인데 어떤 미술사가들은 여기 앉아 있는데 이쪽에는 근대 화가들, 이쪽은 현대 화가로 봤거든요. 그 좀 어떻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그림의 특징으로 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쪽의 사람들은 근대 사람, 이쪽의 사람들 현대 사람 이렇게 봐버린 거거든요. 어떤 차이에 그러나 왜 미술사가들은 현대 미술과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은 근대 미술로 보고 현대 미술로 봤나? 그걸 현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현대성이라고 그러는데 피카소의 그 마티스의 오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오력에 내가 연두색을 칠했다고 해서 풀을 의미한 게 아니다. 내가 하늘색을 칠했다고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화폭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을 빨갛게 칠할 수 있고 사람을 까맣게 칠할 수 있고 풀을 빨갛게 칠할 수도 있다. 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게 현대성이에요. 현대성. 그게 현대미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고흐는 아무리 터치가 강해도 하늘을 하늘색으로 칠했어요. 나무는 나무색이야. 뭐 거칠기만 했지. 거기서 벗어나지 생각만 했지 거기서 완전히 죽음으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미술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터치가 강해도 근대 미술로 보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 자기의 조형. 나는 내가 조물주가 돼가지고 여기서 재구성을 하고 내 나름대로 칠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오해 부분이 뭐냐면 화가들이 굉장히 오해 부분이 뭐냐면 현대 미술은 반드시 오브제를 붙여야 되고 신발을 붙여야 되고 뿌려야 되고 흘려야 되고 막 종이를 붙이고 뭘 붙이고 막 꼴라지 기법을 하고 이래야 현대 미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대 미술은 코스모스를 그려도 꽃을 그려도 풍경화를 그려도 나의 시각에서 내가 구성을 해서 그린 그림이 현대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꽃을, 예쁜 코스모스를 그리되 카메라 시각에서 카메라 딱 프린트해가지고 카메라처럼 똑같이 그리고 앉아서 그 현대미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을 따가지고 내가 재구성을 해서 우리 이정수의 그 진달래 같은 그 꽃 있잖아요. 진달래가 어떻게 돼요? 그분은 진달래가 하늘에서 소금처럼 싹 쏟아져고 밑에 딱 여기 바구니에 담잖아요. 수북히. 이거는 완전히 그런 현상은 자기가 구성한 거거든요. 그런 게 현대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달래를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해서 나무가 이거 그건 현대미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지금도 우리 이렇게 화실이나 이렇게 하단에 보면 너무나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왜 저렇게 그리지? 카메라는 스케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소재를 채취하는 걸로 활용해서 자기가 재구성을 해야지. 요즘에 그렇게 그리려면 왜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수채화 느낌, 유화 느낌, 뭔 느낌, 하면 다 막 나와버리는데 구태역을 수고롭게 그렇게 하나. 철저하게 자기 구성해서 뭘 그리던 간에 자기가 이 화폭의 중심이 돼서 주인이 되는 그림. 이게 현대미술입니다. 현대성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현대성. 그걸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인사동에는 현대 작가가 있고 근대 작가가 중세 작가, 고대 작가가 다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 2020년도 이후에 그림을 그렸다 해서 전부 현대미술이 아니에요. 그 작가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그린 사람이 현대미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가가 중심이 돼서 쓴 글이 현대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글을 쓰다가 다 현대문학이 되고 현대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작가의 사상이 완전히 녹아내린 시, 음악, 현대음악이에요. 현대음악. 현대인. 그래서 나는 그런 현대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대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대의 삶에서 현대의 미술을 그려야지. 그게 불가에서 말한 선생을 죽이라는 거예요. 선생을 죽여라. 부처를 죽여.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미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8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고 있어요. 80년이 남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80 산다 10몇 년. 그 10몇 년 너무나 벚꽃 열 몇 분만 피면 없어요 버리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근대 미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대 미술. 그래서 너무나 인사동에나 개인전이나 작가들 보면 너무나 답답한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 자유로운 그 현대 미술이 있는데 이게 뭐나 현대성.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현대 미술사는 분명히 동양과 아프리카 미술이 영향을 엄청나게 줬어요. 동양의 미술과 아프리카 미술이 영향을 안 줬다면 서양의 현대 미술을 태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서양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 미술이 거의 동양적인 사고나 아프리카적인 사고에서 만져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떳떳하게 주인 의식에서 봤으면 좋겠다.